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소수성 포켓을 이용해 두 방향으로 기질과 작용하는 글리코실 트랜스퍼레이즈 UGT76G1이라는 제목으로 논문 리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논문 원문의 제목은 Hydrophobic Recognition Allows the Glycosyl Transferase UGT76G1 to catalyze its substrate in two orientations입니다. 글루코스, 프럭토스, 스크로스와 같은 과다한 당의 섭취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가장 선호되는 전략은 저칼로리 또는 제로칼로리 감미료입니다. 스테비아는 지금도 잘 알려진 대체당 원료입니다. 특히 스테비올 글루코사이드 중 ST와 REBA는 스테비아 잎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상용화가 되었지만 쓴 뒷맛이 있어서 완전히 당을 대체하긴 어려웠습니다. 스테비올 글루코사이드 중에서도 REBT, REBM은 쓴맛이 적어 슈가에 가까운 맛을 낼 수 있는 성분입니다. 그러나 자연에서의 양이 적어 상용화를 위해선 합성이 필요합니다. 이 논문은 REBT와 REBM의 합성에 도움이 되고자 스테비올 아글리콘으로부터 REBT와 REBM을 합성하는 과정 중 하나인 효소를 이용한 스테비올 글루코사이드와 슈가의 결합을 알아볼 것입니다. 여기서 아글리콘이라는 것은 글루코사이드에서 슈가 부분을 제외한 탄수화물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은 REBT와 REBM 외에도 다양한 스테비올 글루코사이드들의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효소 UGT76G1과 기질의 두 개의 비대칭 슈가 어셉터 리즌 R1, R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효소 UGT76G1은 스테비올 글루코사이드들인 STB, REBA, ST, REBT, REBE, 루브와 반응을 보입니다. 이 그림들은 효소와 기질들의 반응 결과를 HPLC로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프는 순서대로 기질의 표준 상태, 기질의 효소를 0.03mg/ml 넣고 2시간 후, 18시간 후, 그 다음은 5배로 0.15mg/ml를 넣고 2시간 후, 18시간 후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STB 기질부터 보겠습니다. R1의 다이세카라이드 AB를 가진 STB와 UGT76G1의 반응은 단일 글리코실레이션 생산물인 REBB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REBA 기질입니다. R1의 트리세카라이드 ABC, R2의 글루코스 A를 가진 RBA는 UGT76G1과의 반응으로 REBI가 됩니다. 둘 다 최종적으로 반응의 생성물이 생기긴 했지만 REBA에서 REBI로의 전환보다 STB에서 REBB로의 전환이 더 쉬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자 그림을 보면 그 이유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R2보다 R1 위치에서의 글리코실레이션 속도가 빠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REBE 기질을 보겠습니다. 다이세카라이드 AB를 R1, R2 위치에 동일하게 가진 REBE를 UGT76G1과 반응시키면 R1 위치에 슈가가 먼저 전달되어 REBT가 되고 REBT 상태에서 R2 위치에 두 번째 슈가 전달이 되어 REBM이 됩니다. 즉 UGT76G1은 R1, R2 위치 모두의 베타 1,3 링키지를 만들 수 있는 효소입니다. 다만 R1 위치에서 더 빨리 반응한다는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효소 액티브 사이트의 2분의 1을 메우는데 몇 몰의 기질이 필요한지 나타내는 값인 Km, 촉매 작용 속도를 나타내는 Kcat, 촉매 반응의 속도 상수인 Kcat/per Km을 비교한 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R1 어셉터에서 슈가를 받는 분자들이 전체적으로 R2 어셉터에서 슈가를 받는 분자들보다 작은 Km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효소와 기질의 상호작용이 잘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클수록 생산물이 잘 만들어지는 Kcat 값은 R1 립스터에서 똑같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흥미로운 점은 촉매 반응의 반응 상수인 Kcat per km 값입니다. STB와 ST, REBE는 셋 STB, ST, REBE 모두 R1 어셉터에는 다이세카라이드를 가졌지만 R2 어셉터에는 STB는 0개, ST는 1개, REBE는 2개의 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R2 어셉터의 슈가 개수가 R1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생산물이 되기까지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함을 예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UGT76G1의 결합 구조와 반응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UGT76G1 효소와 유리딘 다이포스페이트 UDP, REBA가 결합한 터너리 복합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M-말단의 베타시트는 효소의 M-말단 베타시트는 청록색, C-말단 베타시트는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스틱볼 모양으로 그려진 것이 UDP이고 노란색은 탄소, 빨간색은 산소, 파란색은 질소입니다. 그 뒤에 있는 REBA는 스테비올 어글리콘과 글루코스 A를 하늘색, 글루코스 B는 노란색, 글루코스 C는 연두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번엔 UGT76G1 효소가 어떻게 촉매작용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UGT76G1은 SN2 반응을 촉매합니다. 이 부분이 효소 UGT76G1이고 이 부분이 스테비올 글루코사이드, 이 부분이 UDPG, 즉 UDP 글루코스입니다. 효소는 REBA의 글루코스 A의 3하이드록실기를 디프로토네이트하여 글루코스 A가 UDPG를 공격할 수 있는 뉴클레오파일로 만들고 글루코스 A는 UDPG의 글루코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UGT76G1에서 기질을 인식하는 구조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루브와 REBA가 UGT76G1의 소수성 포켓 안에서 액티브 사이트에 결합한 모습입니다. 두 기질 모두 효소와 결합했을 때 기질의 스테비올 아글리콘 링은 효소의 소수성 포켓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이 소수성 포켓을 이용하면 수소결합과 같이 강한 결합이 아닌 반데르발스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기질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UGT76G1과 기질은 유연한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아래쪽 그림을 통해 스테비올 어글리콘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R1 위치에서 슈가를 받는 루브는 보통의 바인딩 모드로 포켓 안에 결합하지만 R2 위치에서 슈가를 받는 REBA는 뒤집힌 바인딩 모드로 결합을 합니다. 스테비올 아글리콘은 원래 대칭성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뒤집힌 모양에서 R1과 R2 위치가 거의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UGT76G1의 소수성 포켓에서 충돌 없이 결합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수성 포켓 자체가 유연한 결합 방식을 가지기 때문에 충돌을 피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과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테비올 글루코사이드의 R1, R2 위치는 모두 UGT76G가 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스테비올 어글리콘은 뒤집힌 바인딩 모드를 이용하여 효소와 R1, R2 위치에서 충돌 없이 모두 결합이 가능했기 때문이고 더해서 UGT76G1은 소수성 포켓을 이용하여 유연한 결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돌이 제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UGT76G1은 두 위치 모두에 대해 슈가 전달을 촉매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둘 다 R1, R2 위치에서 둘 다 가능하더라도 R1 위치에서의 촉매 반응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또한 같은 R1 위치에서라면 모노세카라이드보다는 다이세카라이드를 가지는 기질을 촉매할 때 더
더 빠른 효과를 보였습니다. 적합한 대체당인 REBT와 REBM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기질의 3하이드록시기를 뉴클레오필릭으로 만들어주는 UGT76G1을 통한 슈가 전달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UGT76G1의 구조와 반응을 알아본 이 연구가 REBT와 REBM의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